전화를 받고 찾아간 살해자의 집.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안녕하세요. 제작진이 와서 싸움은 멈췄지만 서로에 대한 분노는 가라앉지 않아 보인다. 지금 재환이 얘기한 건? 싸움의 원인은 생활비. 좀 한다고. 네가 이래서 힘드니까 좀 쉴 수도 있는 거지. 네가 돈 벌 때는 그래도 갈비라도 내고 줄 수가 있냐? 돈벌이를 하지 않는 아들이 불만인 어머니. 300만 원가 주었어. 매번 돈 하는 엄마에게 화가 난 아들. 때문에 또 나한테 뭐라 했다고? 왜 내가 내 잘못이라고 그래? 엄마 한 거 생각해. 엄마 한 거를.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 시끄러! 조용히요. 이제 너무 박 씨는 어쩌다 엄마에게 얹혀 사는 어른이 됐을까? 우울증 갖고 선풍기 켜놓고 잠을 늘어지게 자고 그냥 밥도 챙겨줘야 먹고 진짜 속상해요. 겁내 속상해요. 여기를 또 망치로 깨버렸어. 최근 들어 폭력성까지 보인다는 정훈 씨. 발라놨더만. 어머니에 대한 적대감도 심각해지고 있다. 밥그릇 하나가 없어. 다 깨버려갖고. 정신병자도 아닌데 왜 나보고 정신병자 게 근게 자식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욕이나 했었고. 어머니랑 있으면 자꾸 옛날 그런 마음이 부스부스 올라오니까요. 막 스트레스가 확 올라와요, 어머니. 어머니도 성격이 좀 있으시고 막 달라들으시니까 막 윽박 지르면서 이게 막 죽이고 싶어요, 막 죽이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해코지를 할까 두렵다는 박 씨. 그가 생로병사의 비밀에 도움을 요청한 이유다. 특히 날카로운 물건에 불안감을 느낀다. 요즘 예민하다는 게 느껴진 게 뭐가 있냐면 칼을 보면 막 예민해져. 칼에 무섭기도 하고 내가 저걸 칼로 막 사람을 찌르진 않을까 막 그런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구나 막. 사실 그는 10여 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약을 복용한다. 그런데 약을 먹는 정훈 씨의 모습이 이상하다. 졸음 때문에 약을 절반만 잘라 먹는다는데 예민함은 그 부작용일까? 반절만. 그의 일상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밖으로 나온 정훈 씨가 주차된 차를 유심히 살펴본다. 그의 관심사는 차가 아니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다. 그냥 좀 저를 그냥 저 한번 쳐다보는 게 그게 심적으로 안정이 되나 봐요. 이런 습관은 10여 년 전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한 뒤부터 생겨났다. 그날의 트라우마가 타인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으로 나타난 것이다. 심리가 약간의 불안한 게 좀 있어가지고. 우울증 나서가지고 남같이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그런 마음이에요. 서울 대학병원으로 한번 가봤으면요. 우리는 한 대학병원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정훈 씨의 일상이 담긴 영상을 전문가에게 보여줬다. 저렇게 수술형을 신속한 진료를 권하는 전문가. 아니 근데 지금 진짜 이분은 이 살해자분은 진단명이 정말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충동성 조절이 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한 번 좀 이제 분노가 시작이 되면은 본인도 이제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사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위험성은 좀 있는 것 같고요. 며칠 후 정훈 씨가 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기다리는 그의 표정이 불안하다. 불편하세요 지금? 이야기 아니고요.
괜찮아요? 시끄러워서. 화가 많이 난다. 올라오는 분노 조절을 위해 찬물을 마셔보지만 극도의 긴장감은 계속된다. 앉으세요. 정신과를 조금 다니셨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방문하신 게 의사에게 분열 증상과 환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박 씨. 8세 정도. 이거 좀 헛것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분리된다, 분열감이 약간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의자 앉아 있다가 네. 이제 앉아 있다가 이제 다른 데로 가서 그만 보면 의자에 앉아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 막. 조금 날씨에 따라서. 과연 정훈 씨의 정신 건강은 어떨까? 본격적인 검사가 시작됐다. 검사 결과 중증도의 우울증, 불안감이 확인됐다. 또한 예민성과 두려움, 과민하고 과격한 성향도 보인다. 다행히 우려하던 정신증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정말 조현병 진단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의 강박증과 그다음에 그로 인한 어떤 대인관계 그리고 또 어떤 충동 조절 그리고 그로 인한 이제 감정적인 어떤 컨트롤 통제가 안 되는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 좀 난폭하거나 아니면 자신이나 타인을 좀 해치지 않을까까지 걱정을 좀 했었는데요. 근데 막상 역시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이런 직간접적인 검사를 해보니까 아직은 이제 정신증적인 상태까지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일단 좀 결론을 내렸고요. 대신 어떤 강박증, 그다음에 또 운동 틱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우울과 불안, 정서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 직업적으로 좀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훈 씨의 예민하고 불안한 마음은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 바로 인간의 뇌다. 우리가 느끼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은 1.5kg밖에 되지 않은 뇌 속 신경회로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만들어진다. 특히 뇌 한가운데 위치한 변연계는 감정의 뇌로 불린다. 흥분과 공포, 불안 같은 감정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식욕과 성욕에 관여하는 시상하부, 단기 기억에 해마가 위치한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본능적인 감정은 전두엽에 의해 통제되고 조절된다. 전두엽이 이성의 뇌라고 불리는 이유다. 하지만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면 우울과 불안, 공포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심해지고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의료진은 치료를 시작하면서 철저한 약 복용과 생활 리듬으로 전두엽 기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잘 관리하는 쪽으로 가는 이런 어떤 하루 일간 리듬과 자고 깨는 일간 리듬, 그러면 사회적 리듬 이걸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약물을 좀 잘 이제 조절을 해서 욱해갖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내가 외출을 못한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응급시 약을 좀 비상시 약을 좀 처방을 받아서 어쨌든 사회 활동을 좀 가능한 한 하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밝은 표정으로 병원을 나서는 박 씨. 변화를 기대해 본다.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돼 있어서 뵙고 싶죠.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